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전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96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6 소인수분 해야 되죠. 3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2가 2의 5제곱 되겠고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됐죠? 자, 이때 이제 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 되게 되면 지수에다가 뭐 더하기 1을 여기도 이제 1제곱이 있는 거 1 더하기 1 해서 그럼 이제 6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12개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약수의 개수가 뭐 거의 공식처럼 딱 돼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만 좀 학습이 잘 돼 있다면 뭐 소인수분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달라. 역함수 y는 꼴 x 대칭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이렇게 문자를 아예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바꿔놓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역함수죠. 이제 보기에서 이런 거는 찾을 수는 없을 거고 당연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4y는 x 플러스 3 처리되겠고 y는 하고 정리해주면 4분의 1에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3번에 있는 그런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함수 구해가는 방법 y는 x 대칭 그래서 문자 바꿔서 이제 계산해가는 과정 뭐 가장 기초적인 항목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여학생, 남학생 합쳐서 이제 있는데 6개 의자에 그럼 당연히 6명이 6개 의자에 앉는 거군요. 이때 여학생 2명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한다 우리가 경우수 나열할 때 이웃한다 풀이 원리가 뭐다? 묶어서 이제 한 명처럼 좀 생각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명이 묶어서 1명이 되겠죠. 남학생 4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전체를 이제 뭐 5명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좀 나열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앉아야 된다 그럼 이제 5팩토리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끝이 아니라 나열됐을 때 이 둘이 또 자체 내에서 자리 바꾸는 거에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5팩토리얼 5부터 쭉 열심히 곱하면 이제 120이 되겠고 거기다 2를 곱하기 하는 거니까 정답은 240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풀이 원리 이웃하면 묶어라. 묶어서 좀 생각하라. 아주 중요한 원리니까요.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x, gx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와우 합성함수 쫙 되어 있는데요. 합성함수의 성질들 특히 이제 뭐 전체 좀 역함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질들을 좀 알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 괄호 형태 전체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알면 순서가 바뀌면서 각각 역함수 돼야 된다 이런 항목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나오게 되면 이거 항등함수가 되어서 지의 역함수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항목 뭐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형태로 좀 정리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x가 있는데 이걸 역함수를 구해가나요? 라고 됐을 때 아니요 라고 하겠네 이렇게 는 k입니다 라고 해서 gk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성질에 의해서 풀어가는 게 또 현명한 거죠. 그럼 주어진 함수에다가 2k-4 계산 결과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2k는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2분의 3 근데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이 답이다. 즉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냥 역함수의 성질들, 뭐 합성함수의 역함수 특히 이런 부분들 역함수 됐을 때 구하지 않고도 풀어가는 이런 관계들, 우리 이제 간단한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연산할 때 이제 잘 이용하면 이제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학습해 두십시오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보기의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인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 계획을 좀 그려갈 수 있으면 되는데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의 완성해야 되는 거 이거 좀 안 되겠죠. 2번은 뭐 직선짝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되겠고요. 3번은 이참수 최고치라게 됐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얼이 좀 나왔는데 이것도 뭡니까? 0보다 클 때는 3x 마이너스 3x인가요? 뭐 기울기가 음수짜리죠. 기울기가 이렇게 좀 0보다 큰 쪽 그리면 되겠고 0보다 작을 때는 yx니까 이렇게 좀 느슨하게 좀 그려가는 형태죠. 그래도 뭐 하나의 먼저 하나씩 되는 거니까 정답이 돼가는 리을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그래프 계획을 그려가면 충분히 그릴 수 있다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합이 4의 배수다 이렇게 되는데 나온 눈의 합을 구하게 되면요. 합은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때 이제
개수는 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지금 사이배수 필요한데 이렇게 다 쓰냐고요? 이거 이제 한번 공부해두면 이제 되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수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의 배수는 4, 그다음에 8, 그다음에 12 이런 부분들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좀 설명한 거니까 뭐 쓸데없는 것까지 계산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좀 이렇게 뭐 주사위 던졌을 때 두 개의 합 정도는 이렇게 거의 뭐 표처럼 좀 정리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학습해 가면 되겠습니다. 3, 5, 8에다가 1 더해서 정답은 9 이렇게 풀어가면 풀어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뭐 기호 형태를 다시 살펴보면 이런 형태를 보는 게 더 좋겠죠. g라는 x 자리에 f라는 함수가 쑥 들어갔다 이런 얘기로 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라는 함수 자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좀 살펴봐도 되는 거겠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x 자리 부분에 즉 마이너스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좀 대입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에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부호를 바꿔가면서 쫙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정답 1번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구해가는 방법 자체를 뭐 질문 던지는 거니까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5개의 알파벳을 모두 사용해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이 양 끝에 오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HEO는 모음이겠고 N 이렇게 좀 정해지면 되겠죠. 이런 숫자들. 자, 이런 문자들이 있는데 뭐 쭉 있고 양 끝에 오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끝에다가 좀 CHN 이런 숫자를 좀 배치하면 되겠죠.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뒤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2가지 해서 2개가 좀 이렇게 좀 배열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3개 부분들이 이제 가운데에 나열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해서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가지수 36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 뭐 조건 붙어 있을 때 그 조건을 양 끝에 온다라고 생각하니 그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게 미리 좀 이렇게 좀 조건에 맞춰서 좀 나열하는 그런 내용만 좀 처리해주면 어느 정도는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이 부분들 좀 분모를 좀 이렇게 살짝 좀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인수들을 좀 조사해서 통보를 좀 편리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공통으로 있는 부분들이 다 이런 게 좀 보이니까요. 그 다음 계산해 갈 때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앞쪽 x 플러스 3 앞쪽씩 할 때는 인수 없는 인수 뭐가 그냥 x가 곱하기 되어 있는 거죠. 그럼 x 이렇게 곱하기해서 해주면 되겠고 2배의 없는 인수인 x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뭐 통분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뭐 분자만 그러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x 제곱이 되겠고요. 전개했을 때 3x에다가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x 되니까 플러스 x가 되겠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분자 부분들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인수분해되는 그런 형태니까 쓰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약분되겠죠. 그러기 처리되게 1이 처리되니까 계산 결과는 자,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가 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2번이 답이 되어 있는 뭐 통분해서 뭐 분모 좀 통분하게 되면 뭐 가볍게 처리되는 유리식 계산의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자신감 있게 쭉쭉 풀이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0번입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리함수를 좀 물어봤는데요. 무리함수 그래프는 가장 기본 이제 그래프 모양부터 좀 알아야 되죠. 이렇게 1사분면 방향으로 루트 x, 2사분면 방향으로 루트 마이너스 x, 그 다음 3사분면 방향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4사분면 방향에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이 뭐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이런 그래프는 좀 뭐 평행이동해서 좀 그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사분면 방향 형태로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 자, 그렇게 됐을 때 루트식은 지금 보니까 루트 2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루트 값이 항상 0보다 크나 같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가는 거죠. 이제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다 이런 형태가 저희들은 그런 내용. 뭐 그래프 자체는 좀 x축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있습니까?
위에다가 이제 플러스 1 돼 있으니까 플러스 1만큼 y축을 이렇게 평행해동해서 4사분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 4사분면 방향으로 그래가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은 치역은 1보다 아이코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데 이거 좀 잘못됐고요. 종역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부를 정반대 형태로 좀 써놓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x축 오고 마이너스 1,0에서 만난다 해주면 이건 뭐 주어진 식에 대입해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루트 2는 좀 아니죠. 자,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1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지금 x에다 지금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임을 지금 음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래프 보면 다 그려져 있죠.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역시 1사분면 부분 지나지 않는 형태니까 요게 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그래프는 이걸 이제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여기 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은 뭐 1사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가는 이런 계통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4사분면 계통으로 그려가는 거하고는 겹칠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역시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 큰 틀에서 이제 그래프 모형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 좀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어떻게 이제 평행이동해서 이제 그려가느냐. 물론 이제 계수에서 이제 이렇게 좀 증감폭 이렇게 약간은 좀 달라지겠지만 큰 틀에서 그래프 그려가는 방향은 좀 일치돼가는 거니까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그래프 모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평행이동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모양을 그리고 설명을 좀 참고하면 좀 쉽게 좀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열심히 좀 산수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이게 분모에 지금 루트가 이렇게 루트 더하기 루트 돼 있는데 이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한다건 매우 불편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 빼기 루트 x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유리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요 제곱 그 다음 빼기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모에 2가 남는데 요게 이제 약분돼 가지고 루트 x 플러스 2 빼기 루트 x 이렇게 조금 이제 깔끔한 모양으로 유리화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에 3부터 제곱해서 이제 대입 들어가는 거니까 가장 먼저 셈을 대입해 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겠고 4를 대입하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4 그 다음 또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그다음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루트 5로 좀 지워지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쪽에 이제 이렇게 좀 두 개가 남는다는 얘기는 없는데 규칙적으로 하나씩 소거가 되는 거니까 뒤쪽에도 두 개가 남겠죠. 그래서 48을 대입해주면 루트 50에다가 48이라니요. 46을 대입해야 된다. 야, 큰일 났네. 46, 47 대입해야 되죠. 46 대입하게 되면 루트 48에다가 그죠? 4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49에다가 루트 47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지워져 가는 거니까 이런 계통으로 이렇게 지워져 가는 거니까 그죠? 여기까지 지워져서 뒤에 이렇게 또 두 개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루트 48 플러스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계산돼야 되겠죠. 여기는 16 4 루트 3 여기는 7 처리되면 되겠고 루트 3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5 플러스 3루트 3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분모에 루트 이렇게 되는 부분들 유리화를 통해서 분모를 좀 깔끔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곱 규칙성이니까요. 제곱 대입해가는 그런 문제 패턴 우리가 이제 조금 연습하면 이제 늘상 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니까 확실하게 연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보기 함수 중 그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x분의 1 그래프와 일치하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자, 분자에 있는 요 1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프 모양하고 이제 결정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양수냐 음수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x의 절대값이 아닌데 위에 써져 있는 숫자 이게 지금 1 이렇게 되는데 이 절대값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좀 큰 그래프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요 x분의 x 처리되고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남는다 이러는 거니까 이거는 좀 안 되겠죠.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항목이니까 이건 좀 안 되겠고요. 자, 니은 부분들은 이 부분은 x 플러스 1분의 일단 마이너스 x 일단 모양을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이건 좀 몫으로 튀어나갈 부분에다가 이제 뒤에 이제 플러스 1이 남습니다. 되는 그런 형태. 그럼 이제 디귿 살펴갈 때는 여기 좀 부호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바꿔놓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플러스 1이 좀 남죠. 역시 되는 항목. 그 다음에는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 이거는 뭐 그냥 x분의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너스 2x 뭐 끝났으니까 그냥 1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리을 부분은 역시 리을도 되는 내용. 됐습니까?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처리되니까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 평행이동에서 그래프 겹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좀 이렇게 디귿과 같은 거 풀 때 이제 분모 부분들, 분모에 있는 숫자가 좀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좀 제가 대체한 거 보여드렸죠. 저부터 풀을 좀 바꿔놔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실수 없이 대체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수식이 좀 등장했는데 순열 조합 기호를 좀 공부를 좀 잘했느냐 이런 취지에 관련 문제겠죠.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n은 3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 퍼뮤테이션 n 이런 것은 n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 되겠고 n 커뮤니케이션 2 n-1 나누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 퍼뮤테이션 2 이렇게 처리된 것은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변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2분의 n-1에다가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게 좀 약분이 되는 거니까 2가 돼서 n-1 최곡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 자체가 그 다음 숫자가 이제 3이죠. 3 곱하기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n 팩토리얼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했을 때 이 부분들은 또 똑같은 부분들 시작해 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팩토리얼이 되려면 여기 곱하기를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순서가 좀 일치되면 되죠. 1, 2, 3 갔는데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4, 5 이런 식 되면 이것도 이제 다시 이제 5 팩토리얼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만 일치가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 n은 얼마? 5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좀 유치한 풀이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되겠죠. 공연스럽게 이제 갑자기 이런 부분을 팩토리얼로 고쳐가지고 계산하는 게 또 불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맞춰가는 풀이가 가장 좀 수월한 그런 풀이법인 것 같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역함수에 대해서 다음 식에 만족한다라고 되는데 그리고 나서 구해달라 이런 얘기. 이거 근데 역함수 안 구하고도 좀 해드는 풀이니까 f2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런 관계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제 a 값도 얻어지네요. f2를 좀 대입한다라는 얘기가 되면 f2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을 대입해주니까 1 마이너스 a 처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a 값은 3 이렇게 해서 식을 좀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이제 fx 자체도 자,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이 이제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려가겠고 x 값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식이 좀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살짝 좀 그려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3 좀 처리해가지고 0보다 클 때는 2 참수 쭉 그려갖고 0보다 작을 때는 최고차는 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해서 식을 좀 가볍게 써놓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무엇을 풀어라? 이 합성함수를 또 했는데. 그러면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규칙을 좀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다가 이제 또 마이너스를 대입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역함수 각각 역함수 되겠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문제 주어진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결과는 가볍게 1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이제 역함수의 일부분을 구해가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K라고 해서 그럼 FK는 언제 1이 나올까요? 이거 풀어가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1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숫자를 좀 대입해주면 됩니까? 이런 얘기니까 함수식을 보게 되면 0보다 큰 쪽에 해당하는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x 이제 지금 보니까 k 제곱 마이너스 3 한 결과가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k 제곱은 됐을 때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주어진 문제 규칙상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해가 되겠죠. k 값 자체가 이제 0보다 큰 이런 함수에서 나온 거니까.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시기에 이제 평상시에 그래프 그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연습이 덜 돼가지고 절대값 따위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데 당황할 게 뭐 있습니까? 범위 이렇게
0보다 클 때 그냥 x로 풀리고 0보다 적을 때 마이너스 x 풀려서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를 좀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밖에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그래프를 뭐 이렇게 좀 살짝 좀 그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좀 쫄 필요 없이 조금만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대신요, 역함수 이런 부분들은 역함수 구하지 않고 이렇게 원래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문제 풀이도 시간도 많이 절약하고 효율적인 풀이니까 이런 방법들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함수, 와우, 미지수가 많은데요. 그래프가 5,2를 지나면서 와우,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의 뭐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서도 좀 까탈스러운 이론이죠. 유리함수 그려가게 된다면 뭐 1, 3, 4분면을 그리든 2, 4, 4분면을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은 이렇게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 부분들이 그대로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평행 이동을 좀 이루어지겠죠. 뭐 그래프가 평행 이동되면 이것도 이제 같이 평행 이동돼서 이런 평행 이동된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평행 이동된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요 대칭 이동에서 사실 두 직선이 교점 부분이 원점이 되는데 여기 또 0,0에 대해서 대칭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행 이동된 두 식의 좀 교점을 좀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는 x-4 있었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항시키면은 2x는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는 3. 3 되겠고 x에다가 3 더 이렇게 대입해 주니까 y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원래 y는 이퀄 x 마이너스 x 교점 0,0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3, 마이너스 이렇게 평행 이동된 거와 똑같죠. 자, 바로 이 부분들, 즉 x는 3, y는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이 바로 평행 이동된 유리함수의 바로 뭐가 되겠다, 점근선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그 지점들이 이제 이렇게 점근선이 되가는 형태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이론이 좀 연결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좀 연산 들어가야죠. 와, 주어진 식에서 근데 미지수가 많아서 자, 주어진 식 분모 0 만드는 값, x 값은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뭐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돼서 d 값은 마이너스 3c입니다. 관계 하나 나오겠고요. 점근선 y는 나누기 할 때니까 c분의 a 이렇게 되겠죠. y는 c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또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해서 문제들이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또 하나 또 있었죠. 5,1을 지납니다 하니까 5를 대입하니까 5c 플러스 d 분자도 대입해야 되니까 5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5,2다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일단 이제 뭐 미지수를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좀 대입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a에다가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5c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기는 또 5c에다가 d는 또 마이너스 3c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2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2c에다가 이항시키니까 4c가 되겠고, 요기 또 이항시키니까 5c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그럼 이제 b 값은 그러면 이제 9c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올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식들을 조금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대입하기 전에 곧바로 f1 가죠. 뭐 f1 처리해주면 c 플러스 d 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c는 c, d는 아까 d가 없었죠. d는 마이너스 3c, a는 마이너스 c. 됐습니까? 뭐 D 맞게 처리된 거죠. 처리됐고, B는 바로 9C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2C가 되겠고, 여기는 8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에서 결과 나오죠.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뭐 주어진 정보들 뭐 잘 처리해서 뭐 그냥 연산만 좀 잘하면 되는 그런 계통인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맨 처음에 이론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에서 이렇게 y는 이꼴 x 마이너스 x, 그다음에 그 교점, 그죠? 두 개의 직선의 교점, 아니면 뭐 점근선의 교점이라도 해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 대칭 이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평행 이동돼서 나타내주는 거니까 평행 이동에서 나타나는 시기점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해서 그거 이제 교점을 구해 가지고 이렇게 좌표 찾아가는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뭐 점근선하고 이제 연결돼가는 그런 항목이니까,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원래 고유의 어떤 그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학습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미지수 개수가 좀 많아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이론 정리 자체가 정확하게 잘 되면 이렇게 좀 무난히 풀이가 된다는 거죠. 보여드렸으니까 뭐 이론 자체를 머릿속에 좀 깔끔하게 정리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AB에는
상자 AB에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있습니다. 자, 3개의 공을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이제 각각 만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숫자를 좀 비교해 주는데 같은 자리 숫자가 같지 않은 순서상 개수를 가라 이런 얘기네요. 세 자리가 있고 세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같은 자리에 있는 이 개수 숫자는 좀 달라져라 이런 얘기. 일단 좀 만드는 가지수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쪽도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만드는 가지수 이제 곱하기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뭐 전체 개수가 되겠죠. 전체 개수 이렇게 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뭐 같지 않게 숫자 만들어가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숫자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걸 빼주면 되겠죠. 전체 개수에서.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데 요 앞자리가 좀 같아지는 가지수는 좀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5가지가 되겠죠. 5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뭐 5개의 숫자가 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뭐 뒤에 숫자는 이제 뭐가 오든지 뭐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게 지금 2개가 된 거죠. 이렇게 좀 같이 오고 그러니까 제곱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 요 같아지는 자리가 이제 앞자리도 있고 가운데 자리도 있고 세 번째 자리도 있으니까 이제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하나가 좀 같아지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제가 여기를 이렇게 4 곱하기 3에 이렇게 제곱 처리하다 보면 지금 여기 2개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제 요거 부분은 여기서 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또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2개 같아지는 경우 이렇게 처리되는데 2개 같아지는 경우도 뭐 3가지가 있네요. 3가지 이렇게 아이 쓰고 시작할까요? 2개 같아지는 경우는 맨 처음 이제 같아질 숫자가 5겠고 그 다음 4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각각 숫자를 쓰다 보면 3, 3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2개가 같아지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3개가 다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3개가 다 같아지는 경우는 뭐 숫자를 뭐 똑같은 숫자를 써야 되니까 5, 4,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이만큼 해줬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전체에서 같아지는 거 빼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한 개 같아지는 거 했을 때 계산해서 좀 열심히 빼다 보면 지금 2개 같아지는 게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는 또 다시 빼기를 해줘야 되겠죠. 2개 겹쳐지는 거. 와, 그러면 다시 또 더하기 3개 이렇게 이런 형태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럼 무슨 뜻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A 합 B 합식 구했을 때 A 개수, B 개수, C 개수 이렇게 구했을 때 2번 계산했으니까 뭐 교집합의 개수들 이런 게 좀 다시 또 빼게 해주고 3개의 교집합 이런 부분 다시 더하게 해주고 이 집합의 이런 개념이랑 똑같이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전체적인 값을 좀 쓰게 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이 전체 개수에 되는데 빼될 부분들이 5배의 4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또 3개 있었고 빼기니까 그냥 전개해서 쓸까요? 더하기 형태로 좀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4 4에다가 3 곱하기죠. 5 곱하기 4 2개가 같아지고 3제곱 빼고 그럼 3개 있었고 그 다음에 더하기에는 또 다시 또 빼기가 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처리가 되겠죠. 제가 좀 이렇게 쓴 이유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 부분들이 공통 처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게 이제 60인가요? 20에 3이 60 되겠고 그만큼 공통을 꺼집어내게 되면 4, 3, 12에다가 3이 되니까 36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9가 되겠고 여기는 1이 되겠죠. 1 이런 형태가 좀 공통이 되가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게 또 뭐 어떻게 들어온가요? 69에다가 37을 좀 빼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또 이쪽은 뭐 계산 결과가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69에다가 37을 빼는 거 맞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계산 결과는 3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60인데 66 같아 보여서 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가지수.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보면 이게 또 그냥 곱하기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문제를 보니까 이게 지금 60이죠? x 구하는 거군요. 그렇다면은 요게 이제 계산돼 있으니까 x 32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2. 좀 까탈스럽네요. 자, 문제 자체 근데 어떻게 좀 접근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배운 이름 번호 이제 어떻게 좀 매치업시켜서 가느냐 이런 얘기. 그다음 이제 숫자들은 이제 뭐 골라내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나와서 이제 전체 개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제곱되겠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빼야 되는데 한 개 겹칠 때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A 개수 구해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뭐 지금 곱하기 3 하는 것은 B 개수, C 개수 이런 부분 똑같아서 이렇게 처리해 줬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이거 하다 보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2개가짜리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게 지금 A합 B합이 원소 계수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패턴들 이게 또 역시 또 3개가 나와야 되겠죠. 비교 집합 C, C교 집합에 이렇게 지금 아예 3 곱하기부터 처리했고요. 같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자릿수 같아지는 거 이렇게 처리. 3개 같아지는 부분들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A합 B합 C의 개념들이 이제 그렇다면 지금 전체에서 6건 개념을 풀이 진행한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좀 이론이 좀 까탈스러운 면이 좀 존재하는 거니까 연습장에다가 좀 메모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해가면서 풀이를 좀 확실하게 풀어야 될 조금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함께 합니다. 숫자 1, 2, 3, 4, 5를 모두 사용해서 5자리 수를 좀 만들겠다. 조건이 좀 있나 보죠. 자, 1 다음에는 2가 올 수 없고요. 2 다음엔 3이 올 수 없고 3 다음엔 1이 올 수 없는 이런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전체에서 뭐 조건에 해당하는 숫자를 좀 빼버리면 되죠. 그럼 전체 가지수는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에서 가볍게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 다음에 좀 2가 오는 이런 경우를 좀 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렇게 세 자리 있는 걸고 그죠? 그럼 이런 경우를 좀 빼주면 되는 거니까 뭐 1, 2가 좀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가 4개가 되니까 뭐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빼가면 되겠습니다. 4팩토리얼 좀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가지수가 2 다음에 3 올 때, 3 다음에 1 올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3가지 이렇게 형태 빼주면 되겠죠. 자, 이제 근데요, 이게 좀 살짝 문제가 되네요. 왜냐면 2 다음에 3 오는 가지수 뒤에서 또 똑같이 4팩토리얼에서 빼게 되면 여기에 좀 겹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자리 하나 둘 셋 넷 5자리 1, 2가 이렇게 배치 1, 2 한 번 더 써야 되네요. 이렇게 배치됐을 때 지금 이 다음에 3 오는 가지수 요게 지금 우리가 좀 여기서 밑에서 곱하기 3 하면서 빼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1 다음에 2 오는 가지수 2 다음에 3 오는 가지수가 겹치는 거죠. 겹치는 거니까 여기서 나열한 가지수 좀 빼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뭐 뒤에 나머지 숫자 2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런 경우가 어차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열되는 건 안 되겠죠. 이렇게 좀 3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3해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뺐으니까 다시 빼기 해서 큰 틀에는 다시 더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시 좀 1, 2, 근데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1, 1이 이렇게 2번 오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이 정도로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전체 답은 이제 5팩토리얼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빼서 답을 좀 진행하라 이런 뜻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120이 되는 건가요? 그럼 3 곱하기 24에서 6을 좀 빼야 되는 겁니까? 2, 3은 6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겠고 그러면 계산이 얼마인가요? 이게 그러면은 18에다가 3이니까 38이 24에다가 5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답은 뭐 66에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60, 110에 됐죠? 66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전체에서 뭐 문제 주어진 조건 부분들이 그래서 또 나름 또 신경 쓰는 요소가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1, 뭐 셋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1, 2가 좀 이렇게 1 다음에 2가 오면 안 되는데 오는 경우 이걸 좀 빼야 되는데 그럼 이제 1, 2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고 나머지 숫자니까 이걸 좀 나열하는 가지고 4팩토리얼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부분들 이때 이제 1, 2 이렇게 겹치는데 2, 3이 좀 이런 경우가 좀 중복해서 빼준 거니까 그걸 또 다시 빼기 해서 좀 살려가는 과정 되셨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좀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개념적으로 살짝 좀 얽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문제, 독특한 문제니까요. 연습장에 메모하면서 확실하게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0개로 이어진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가로로 이동한 길이 합은 5이고 전체 이동거리는 1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도로는 지나지 않는다. 원래 도로망과 관련된 것은 2학년 과정의 내용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전체 이동거리가 15 이렇게 그냥 가장 최단거리로 가는 게 아니죠. A에서 B로 최단거리로 가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길이 7면 되는데 15까지 가는 거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로는 5번만 딱 가는 거니까 가로는 한 번씩 가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세로 이동 거리가 좀 무려 10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로 길이가 2 자체밖에 없으니까 뭐 가로 길이를 그냥 A라고 할까요? 가로 길이 이렇게
쫙 이제 5번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세로 길이가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세로 길이가 뭐 들어가도 2밖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2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칸수가 하나, 둘, 셋, 넷, 6칸인데요. 그럼 이제 1 4개, 1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군요. 세로 길이가 이제 2개 좀 구성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만약에 이렇게 결합돼서 지금 이제 A 하나, 둘, 셋, 넷, 5 가로 길이에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5, 6가지 중에서 6 컨비네이션 5에서 뭐 2가 이제 찾아 들어갔다. 그냥 2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2가 돼 있으니까 세로로 2만큼 가고, A 돼 있으니까 가로로 가고, 그 다음에 2 돼 있으니까 세로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A 돼 있으니까 가로로 가고, 여기 지금 가로로 또 다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2 가고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해서 나열을 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지금 같은 문자 나열 이런 거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이건 원래 2학년 과정인데 1학년에 내서 만점 방정 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냥 두 번째 것 좀 살펴봐야 되는데, 두 번째 게 좀 이게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세로로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갔는데요. 이만큼 간 다음에 또 세로로 갈 수가 없죠. 가로로 가야지 뭐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로로 가는 둘, 셋, 넷, 5 이 얽혀 틈이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틈이 있으니까요. 6개의 틈에다가 이 부분들만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죠? 만약에 2 갔는데 중간에 좀 이렇게 1이 있어서 1 이렇게 끼어 나오거든요. 내려왔다라고 쳤을 때 그 다음 길에서 뭐 가로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갈 때 세로로 2칸 가는 게 나오면 안 되죠. 한 칸 되죠. 그러니까 요 1이라는 두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동시에 또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이제 요게가 배열되는 과지수가 1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맨 뒤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써주고 1, 2, 2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들어갈 때 2가 들어가고 1 이런 식으로 좀 두 개 동시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 이렇게 이게 좀 동시에 이제 나오는 이게 1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서 이제 이곳을 나열할 수 있는 곳이 이제 5가지다 이렇게 처리.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럼 요건 또 6이었고, 그럼 뭐 전체 가수가 전체 가수가 요거밖에 안 됩니까? 11가지. 보기들도 좀 다 작은 숫자들. 재미난 표현이긴 한데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흐름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자, 주어진 길 한변 길이가 1이라고 했는데요. 뭐 가로 방향으로 이제 5란 얘기는 5칸,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가란 얘기가 되겠고, 전체 이동 길이가 15란 얘기는 세로 길이 10을 좀 집어넣어 달라. 그래서 그 10을 집어넣는데 지금 이게 길이가 2칸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큰 틀에서 이제 세로 길이로 갈 수 있는 방향을 2번 집어넣은 거죠. 10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2가 5번인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가로 길이가 이렇게 좀 돼 있는 이 틈들이 생길 텐데, 이 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6군데 중에서 5군데를 골라서 요 2를 대입해 주는 거. 그 다음은 뭐 각각 틈에다가 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도 좀 재미난 규칙이 있습니다. 이 1이라는 숫자들은 연달아서 2번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연달아서, 그러니까 이 숫자 구성 자체를 좀 배치를 해야 되죠.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 1 2개를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이렇게 자동 배치되는 거죠. 자동 배치.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곧바로 가지수가 된다. 아주 좀 독특한 건데, 뭐 알고 나서 풀이하면 뭐 가지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뭐 별거 아닙니다라고 되겠지만, 이게 좀 풀이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조금 까탈스럽게, 원래 좀 문제 자체가 2학년 과정에 어울리는 그런 문제 형태를 좀 끌어다 놓은 거니까요. 좀 신경 쓸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9번 살펴봅니다. 두 함수, 무리함수, 직선. 직선이 조금 까탈스럽게 나오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 풀이 이런 것 좀 진행해 간다라는 얘기는 뭐 이제 그래프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자, 이번 문제도 그래프를 좀 얼마나 많이 이용하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선 자체가 좀 까탈스러우니까요. GX를 조금 좀 나눠서 처리해야 되겠죠. 자, x 값이 k보다 크거나 같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이 그대로 풀리는 거니까 2x-k 처리해서 식을 구해가면 되겠고, k보다 작게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 음으로 풀리니까 마이너스 x, 소호돼서 플러스 k 이렇게, 그냥 직선 형태.
이렇게 평행한 그런 직선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조금 큰 틀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는 건데, 자, 이걸 그려가려면 K보다 작을 때 K니까, Y는 이꼴 X가 좀 필요한데요. Y는 이꼴 X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만나는 좌표도 좀 찾아야겠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루트 2x 플러스 3하고 x 이렇게 풀어가게 되면 x 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제곱을 하겠고 는 2x 플러스 3 되고 이항시키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되겠죠. 저야 되니까 x 값이 0보다 큰 부분이니까 교점좌표가 이제 3이라는 것 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좀 시작되는 거죠. 이런 형태.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좀 두 개 갖는 거니까요. 뭐 k 값이 중간에 이런 데가 뭐 이렇게 걸리게 되게 되면 k보다 작다, k보다 크다, 기울기 2절 이렇게 그려가지고 좀 찾아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만나는 점 두 개 이렇게. 그렇다면은 좀 여기 구해는 이 3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가게 되면은 여기 만나면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k 값은 당장 좀 3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이렇게 좀 평행가 여기까지 오면 되죠.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만나서 이제 두 개가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답을 좀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있는데 이게 좀 보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무리함 쓰고 직선을 할 때 이제 평행이동해서 이제 여기 시작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좀 두 점 되는 거죠.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 사이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그래프는 조금 황당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쭉 더 내려와서 이게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돼서 아래쪽에서 안 만나지만 이 직선 자체가 그죠? 직선 자체가 이렇게 되어가는 거니까 직선 자체가 위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개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를 좀 조사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앞에 부분도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개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평상시 하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를 뭐 동시에 다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니까 까탈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참 뭐 이 부분만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K 부분도 관련이 없고요. 관련이 없고 2x-K하고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를 좀 취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채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를 y는 이퀄 2x-K에다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y가 0이고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 이거 정수 나오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 접할 때도 알아봐야 되겠죠. 접할 때 그럼 2x 플러스 3 처리해 주겠고 2x 마이너스 k 처리해 주겠고 접할 때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제곱을 또 해야 되겠죠. 4x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 제곱 처리 되겠고 2x 플러스 3 처리 되겠고 여기 번째 4k 플러스 2x 이렇게 돼야 되는가요? k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4x 제곱 판별식 d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4분의 d를 좀 쓰게 되는 거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배의 k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4k 제곱은 좀 사라지는군요. 4k 플러스 1 플러스 12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거보다는 커야 되겠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됐습니까? 아이고 이게 좀 4, 3, 10이니까 정수가 더 이상 생기지 않네요. 이런 형태. 자, 이렇게 좀 열심히 좀 구했는데요. 문제에서 뭐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뭐 정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의 개수. 그럼 이곳에서 0, 1, 2 이렇게 좀 세 개가 되겠고요. 이쪽에서 좀 정수가 또 하나 나오죠. 마이너스 3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이제 정수는 몇 개입니다. 정수는 이제 4개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가 뭐 양쪽에서 좀 문제에 해당하는 좀 값들이 좀 나오는 거라서 쉽지가 않죠. 자, 일단은 큰 틀에서 이제 그래프 나눠서 지금 제가 이제 y는 이꼴 x를 이용한 부분 좀 이해되죠. 여기 이제 k하고 이제 여기 k 일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좀 평행하게 좀 하나 좀 긋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y는 이꼴 x를 이용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3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답을 써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역시 이 문제도 일부분은 이제 뭐 그래프에서 답 다 나왔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될 부분들도 뭐 그래프에서 상당 부분이 나온 거죠. 이게 좀 여기 지나는 점 이렇게 좀 처리해가지고 이제 이 범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얻어진 거니까 뭐 사실 연산 부분은 뭐 접할 때 이 부분에서 나온 이 부분 외에는 뭐 연산이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니고 그래프의 특징에서 좀 얻어지는 부분들이 좀 강한 요소니까요. 철저하게 그래프 관련한 부분들 학습을 좀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까탈스러워졌죠. 연습장에 메모할 준비 되시죠? 자, 연습해가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 시킨 함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fx를 그려가는 게 아니라 fx를 절대값을 해야 되는데요. 그 그래프하고 또 y는 1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하려면 평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럼 기본적인 그래프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인 그래프 분모 0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점근선 x는 1이 좀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y 1,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그래프가 좀 그려져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평이도 할 건데 이게 의미 있나요? 마이너스 그럼 이제 그래프 자체는 뭐 1, 3, 4분면 형태로 좀 그려져 가는 거겠고 0집으로 좀 마이너스를 대가니까 뭐 그래프는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그려간다라고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런 그래프 평이동을 뭐 0이라고 생각해주면 그냥 여기다 뭐 절대값 씌워가는 거죠. 절대값을 딱 씌워가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꺾어져서 쭉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평이동이 좀 안 돼 있다면 자 이렇게 됐을 때 y는 1이다. 이게 정근선이 2가 돼 있는 거니까 y는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만나는 점 자체가 몇 개가 되죠? 이렇게 이제 두 군데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점이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이동해야 되느냐? 좀 연구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상상을 좀 하시겠습니까? 자, 제 생각에는요.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점근선이 얘가 좀 2가 돼 있거든요. 2가 돼 있는 이런 모양이니까 점근선 자체가 좀 낮아져서 즉 얼마만큼 이동해서 x축은 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서 마이너스 1만큼 돼서 이 부분들이 점근선이 여기로 더 걸리게 되게 되면 즉 꺾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이상한 일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그래프를 좀 한번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잡고 1에다가 점근선도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a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됐습니까? 꺾어서 올리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y는 1이라는 부분들을 그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점근선이 1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나는 점은 당연히 몇 개가 되죠. 한 개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른 부분들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 좀 하나가 있는데 a 값을 마이너스 3만큼으로 좀 옮겨서 점근선 자체를 x는 1인데요. 점근선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지금 이렇게 좀 그려져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절대값 돼서 꺾어져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점근선이 이게 1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마이너스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래프 자체가 이거는 여기서 꺾어져 올라가서 0보다 0에서 꺾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점근선이 되겠죠. 그다음 이 부분들은 꺾어져 올라가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 됐습니까? 그래프가 좀 화려한데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일 부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 좀 만나는 점이 하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 그래프 모양 이렇게 좀 정신이 없게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조금 이해하실까요? 이런 형태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좀 잘 살피면요.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만나는 점이 하나가 되겠고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부분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뭐 꺾여서 올라간 그런 그래프가 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 점근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 y는 1을 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점근선 자체가 1이 되는 경우, 점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건 좀 다시 꺾어져 올라가면 이제 1을 하고 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가 자 문제 취지에 맞는 그런 형태다. 이런 걸 좀 판단해서 풀어가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그래프들을 좀 다양하게 좀 그려가는 연습이 되어 있느냐 이런 점 베이스가 좀 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연습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전천고시형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ABC 값을 구해달라 유리함수에서 뭐 좌표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는 뭐 점근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점근선 분모가 0 만드는 거 x 값은 마이너스 c 되는데 점근선 x가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c 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점근선 x에서 빨리 찾았고요.
점근선 y 나누기 할 때니까 y는 이꼴 a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점근선 y 값이 4가 되어 있습니다. 4 이렇게. 그럼 a는 또 곧바로 구했죠. 자, 그다음 이제 특정한 좌표에 있습니다. x에 대해 0 집어넣으니까 아이고 이거 좀 메모해 가면서 이게 좀 존재가 뭐 가려지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뭐 0을 대입해 주니까 c분의 p 해서 결과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좌표 자체가 2 되는 거니까 b는 이꼴 2c 되겠고요. C 값이 2가 돼 있으니까 B 값은 4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깔끔하게 쓰면 A는 4, B 4, C는 2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구한 A, B, C 값을 구해가지고 이런 함수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fx는 뭐 주어진 값을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죠. 4x 플러스 B 값도 4 처리됐고 Y 값, C 값이 2였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정의역과 치역, 뭐 그래프는 좀 그래가면 되고 정의역은 뭐 분모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x 했을 때 x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래프 치역 y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y는 여기 이제 2가 나와 있으니까 y 값은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평이동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프 양양이니까 1, 4분 방향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형태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뭐 좌표를 굳이 좀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에다가 0 집어넣을 때 여기 4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표시해가면은 그래프 모양 되는 것까지 됐습니까? 참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좀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여러 학교에서 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프를 주어지고 미지수 있는 이런 값들을 좀 찾아가기. 특히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가기죠.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그려가고 무리함수는 이렇게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그려가느냐 이런 얘기죠. 뭐 정의역 지역도 이제 자연스럽게 좀 얻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분면 방향에 따라 그래프 그려가는 것이 키포인트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1번 천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그 앞쪽에 뭐 4-5문제 정도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 형태가 존재하는데 학습을 통해서 좀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천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